이렇게 하나씩 저희는 언제나 춘기 씨도 할래요? 근데 이게 네. 99%래매. 네. 1%는 어디 간 거야? 1%? 그런 거 아닐까? 양심?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이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 6mm aka 부려먹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평균 소독률 소독률 네. 소독률 99%. 네. 깨끗한 새남자 6mm 신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편한 황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쓰고 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그렇습니다. 진짜. 아주 매일같이 그냥 1000명씩 나오고 아주 좋아. 대단합니다. 해. 이렇게 하나씩 저희는 언제나 춘기 씨도 할래요? 근데 이게 네. 99%래매. 네. 1%는 어디 간 거야? 1%? 그런 거 아닐까? 양심? 일말의 양심? 이거 나 100%라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될 거야. 궁금하네. 나 빠져나갈 구멍. 약간 저희 이거 발랐는데 과대 광고 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손 안에 1%의 세균이 살아남았다는 건가? 이거요? 아니 100%로 다 죽진 않는다 이거겠죠.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막 좀 마스크를 네. 착용하고 녹화를 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나는 늘 썼습니다. 그렇죠. 2021년 1월 2일 새남자의 6mm 네. 또 첫 녹화, 새해 첫 녹화를 또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뭐 우리 또 항상 뭐 물어보듯이 다들 뭐 하고 지냈는지 한번 그렇죠. 썰 좀 새해니까 풀어볼까요? 새해니까 떡국은 먹었고 저는 안 먹었고요. 안 먹었어요? 일단 아파가지고 한 5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액땜을 제대로 했다. 목이 아주 그냥 날라갔다고. 액땜이 아니라 이제 시작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 아니 그러니까 액땜 미리 한 거죠 뭐. 근데 2020년 거 액땜 아니야? 2020년 액을 떼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해. 그러니까 언저리 이제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2020년 애매한데. 지나서 어떡하냐? 액땜은 했는데 그러니까 2021년 됐네. 그렇지. 뭐 끝난 거지 뭐. 자 아무튼 우리 춘기 씨는 떡국 먹으러 갔다가 만둣국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떡국 안 먹고 만둣국 먹었다고. 저는 원래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 여자친구랑 오. 밖에서 그냥 사 먹으려고 네. 간단하게 그냥 밥만 먹고 딱 바로 들어가려고 네. 진짜 집에 만나서 이제 저기 학동에 남포면허를 갔어요. 원래는 저기 진미 가려고 그러다가 진미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전화해보니까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남포면허 가가지고 만둣국을 먹으려고 그랬지. 또 맛집 가네요 또. 가까우니까. 아 서울에 사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맛은 있지. 그런 맛이 있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또 냉면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럼. 왜 없죠? 왜 무시할 수 없죠? 그런 게 있어. 네. 그쪽은 비빔, 난 물, 만두 하나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떡국 아직 못 먹었다는 거. 아직 그러면 아직 한 살 덜 먹. 생생하다는 거. 아직 안 먹었어. 형은 그 쓰러져 있었다고 했고. 네. 저는 본인은 네. 쓰러져 있었죠 뭐 저도. 보통은 쓰러져 있죠 연말에. 그럼. 그렇죠.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쓰러져 있었어 나도. 쓰러져 있었고 그냥 열심히 지금 제가 변절자의 입장으로서 왓챠를 또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왓챠를 보는 또 수많은 이유들 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왓챠 왜 보냐? 아니 나 왕자의 게임 보려고 왓챠 본다. 왔는데 왕자의 게임 보고 있더라고. 변절자가.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봤는데 재밌더라. 왕자의 게임. 나 지금 이제 이제 시즌 3 들어갔어요 저는. 아직 이제 왕링입니다. 좋겠다. 이게 1년마다 기다리면서 보는 거랑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시즌에 10개씩 있잖아요. 그치.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그래요? 네. 이제 마지막 시즌이 아마 6편인가 8편인가 그럴 텐데.
오, 그렇고. 아무튼 돈이 비싸가지고. 네, 진짜 배우들 몸값이 올라가서. 몸값이 어. 올라가가지고. 그렇군. 아무튼 그러면 약간 뭐 난 80화 무슨 대서사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뭐 용의 눈물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아, 그치. 아무튼 지금 이제 한 30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 왕자의 게임에서 이게 호도르라는 인물이 있는데, 호돌. 그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나중에 나와요. 아 진짜요? 그 인물이 왜 호도르라 그러는지. 어. 그 에피가 가슴을 후벼 파요? 참 어. 가장 인상적인 에피 중에 하나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때 보고 이래서 얘가 호도르라 그랬구나. 야 눈물 난다 막 이러면서 막. 호도르 너무 착하잖아. 이 호도르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 그거는 삼행시예요? 호. 호시잡기. 호시절. 그건 이제 보시면 압니다. 뭐 여러분들 왕자의 게임 안 보셨으면 보세요. 재밌습니다. 좀 잔인하긴 한데. 야한 것도 나오잖아. 야 근데 난 이게 처음에 너무 잔인해서 너무 약간 우와 이거 뭐야 약간 싶을 정도로 잔인해가지고 야한 게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 야한 게 야한 것처럼 그려지지가 않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마치 시즌 초반에 좀 야한데 음. 점점 가면 갈수록 초심을 좀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것이 초심이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네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음. 저는 뭐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 한 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맞습니다.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새해니까 저희가 늘 약간 새해나 연말이나 우리 옛날에 팟캐스트 했을 때는 연말에 막 올해 가장 뭐 재밌게 봤던 뭐 영화 뭐 이런 얘기들 항상 하잖아요. 그쵸. 네. 뭐 연말 특집, 연초 특집 이런 거 하는데 이번에는 연말 특집은 없었고 연초 그렇지. 특집만 해가지고 연초 특집 이런 거 보면 괜찮을지도. 새해 첫 시작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렇지. 특집. 네. 그렇게 해서 각자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씩 좀 준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자 이번에. 그렇죠. 어.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누구부터 시작하나요? 우리 마이크 잡인 네. 황춘기 씨가 한번 해볼까요? 나부터 할게요. 네. 뭘 보면 재밌을까요? 우리 또 연초인데. 이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벌써 재미없어. 왕자의 게임 이러고. 게임 호도르 편. 응. 제가 준비한 거는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했던 어둠 속으로라는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아. Into the Night라는 어. 시리즈입니다. 드라마. 그런 거,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토몰랜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 올해 고쳐. 네. 아는 척하는 거 이거 고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그러니까 1 정도만 알고 아는 척하지 마요. 그러니까 2는 안다고 해줘. 2? 그래 이렇게 2 정도는 양보할게.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할게요. 네. 드라마를 딱 처음 보면은 어떤 총 출발하는 이제 곧 이제 비행기가 있어.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들어와. 그러면서 빨리 지금 당장 이 비행기를 띄워서 서쪽으로 가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협박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설득을 해서 그 부기장 기내에 있던 부기장과 그 기내에 있던 사람들 중에 헬리콥터를 조종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 비행기를 이제 운전을 해서 서쪽으로 비행기를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든 남자의 이름은 이제 테렌치오라는 이제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럽의 어떤 기관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게 군 기관에서 어떤 재앙이라든가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보고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태양빛을 이제 받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이게 제목이 어둠 속으로였어?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안 믿지. 이게 뭔 테러범 주제에 무슨 개소리냐고. 하지만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갔고 거기서 본 풍경 그 모습이 그 태양빛에 닿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빛을 맞으면 죽는다. 뱀파이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네. 점점 이제 해를 피해서 네.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지. 어둠을 향해서 늘 이게 지구가 돌잖아요. 네. 그럼 꼭 어둠이 이렇게 네. 있을 거 아니야.
낮이랑 네. 밤이랑 음. 낮이랑 밤이랑 그치. 근데 늘 밤을 향해서 이제 음. 운항을 하는 거지 비행기가. 다음에 죽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뭐 갈등이라든가 스토리 같은 게 있고 여기서 이제 메인이 되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테렌치오라는 군 장교와 그리고 그 부기장 그리고 어떤 인물 남자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셋에서 발생된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비행기 안에서의 예. 권력을. 예, 그런 어떤 싸움이 메인 스토리고 거기서 그 외에도 이제 발생하게 된 여러 이제 잔가지 같은 스토리들이 있으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군상 인간들의 어떤 군상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고 또 이 햇빛에 노출될 듯 말 듯한 어떤 그 아슬아슬한 어떤 장면들 뭐 비행기를 주유해야 한다든지 뭐 그런 장면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아슬아슬한 어떤 좀 스릴러 이게 태양이 어떤 이거 혹시 정동진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맞습니다. 아, 네. 참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태양을 피해라. 하여튼 뭐 이제 그러면서 이 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치. 이게 총 시즌 지금 1이고 시즌 에피가 6개예요. 오. 편당 35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더 괜찮은 것 같아. 35분 컴팩트하네. 시트콤이네. 이게 길어지면은 이게 시즌도 이게 한 뭐 10화, 12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좀 지루해. 늘어나니까 그것도 막 한 편당 한 40, 50분 하면은 루즈해지는 면이 있는데 요거는 딱 6편 35분 딱 말한 것처럼 컴팩트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오히려 좀 아쉬워. 이게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라는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시즌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건 말해도 되겠죠? 열차로 바뀌면서 갑자기 설국 열차? 아니 그린랜드. 아 그린랜드. 배로 바뀌어. 배로 바뀌어. 잠수함으로 바뀌어. 잠수함. 아하. 시즌 마지막에는 이제 그 헝가리에 있는 어떤 벙커가 있어요. 네. 거기를 찾게 되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끝나. 비행기에서 이제 에피는 끝나고 아 스포. 오. 곧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 또 이제 시즌 2에서는 뭐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겠네요. 나오지 않을까. 약간 요즘에 그런 거 되게 우리 스위트홈 지난주에 스위트홈 해가지고 그런가? 약간 그런 미스틱이나 미스트나 스위트홈이나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런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뭐 이거는 좀 이렇게 디스토피아 내용의 그쵸. 드라마잖아요. 그럼에도 뭐 되게 무서운 장면이라든가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변해서 해친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없음에도 이 태양이라는 소재가 생각보다 꽤 긴장감을 주는 자연의 같은- 무서움. 예. 이 태양을 어떻게 피할 수는 어떻게 뭐라 해야 그치. 되지? 너무 절대적인 존재인 거잖아. 그럼. 태양빛이라는 게.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비 말고 못. 그렇지. 우리가 따라 잡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하여튼 그런 태양이 주는 어떤 긴장감이라는 것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꽤 재밌게 저는 본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본 것 같고 시즌 2가 좀 기대되는. 그래서 연초에 이걸 딱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치. 해돋이가 하등 의미가 없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치. 어둠으로 들어가라. 와도지를 보면 됩니다. 와도지요. 네. 그 언제적 그 제가 얼마 전에 와우로 시작했어요 다시. 아즈샤라 서버 호드. 호드예요? 네. 죽여. 네. 하여튼 저는 이 어둠 속으로라는 작품과 하나 더 잠깐 짧게 추가하자면 네. 또 이제 어디론가만 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투더 레이크라고. 투더 레이크? 네. 투더 레이크라고 이건 러시아 드라마인데요. 이것도 약간 좀 지금 현상과 관련이 있어. 러시아 내에서 갑자기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요.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세 명의 가족이 있는데 세 그룹의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통제가 된 러시아 그 모스크바가 아니라 어떤 호수에 있는 어떤 벙커로 가게 되면서 발생된 어떤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것도 꽤 생각보다 조금 재밌고 쫄깃쫄깃하면서 좀 스릴감도 느낄 수 있고 볼만합니다.
어허. 어둠 속으로와 투더 레이크라는 이 두 가지 작품. 시국에 맞는 작품이다. 네. 그리고 이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득 담아서 와도지를 봤다. 네. 네, 와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개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금 일단 우리 홍춘기 씨가 또 얘기를 또 해줬네요. 안봄. 응, 안 봄? 봐. 응, 안 봐. 보겠지. 그치. 저는 그걸 준비했어요. 또 새해니까 우리 또 출발하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활기차게 또 그렇죠. 하게 그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레스트 검프 혹시 안 보신 분 있다면은 생각보다 근데 많이 안 봤더라고요. 이게 그 약간 명작의 대열에 오르면서 노잼 아, 노잼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리고 그게 있어. 약간 또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꼭 보라는데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왜 아 보기 싫어.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약간 이런 거 굿윌 헌팅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그러면은 괜히 안 보게 되고 다음에 언젠가 뭐 보겠지 언젠가 보겠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밀렸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너무 재밌고 명작이라는 이유가 명작으로 분류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도 보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너무 짜치는 거 아니야? 라는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재미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포레스트 검프를 일단 추천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냥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신 지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 다리에 힘이 많이 없어가지고 보조기구 장치를 이제 꼭 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쭉 살아오는 성장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누구 어떤 뭐 군대를 가가지고 어떤 인물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리고 뭐 사업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그려놓은 진짜 한 사람의 인생사. 그치 한 사람의 인생사 한 사람의 이제 성장 스토리인데 위인전 아니야 위인전? 거의 뭐 위인전이지. 위인전. 위인전입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거가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약간 이거 좀 별론데라고 하는 포인트가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좀 우연의 과장. 우연이 되게 과장돼 있어요. 그치, 뭐 사업에서 성공하는 스토리라든가 뭐 그런 것도 그 우연의 과장. 우연의 약간 다 전부 다 그 우연이야. 다 우연이야. 될 놈은 된다는 그냥 다 될 놈 될 같은 느낌인 거고 그 우연이라는 게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누굴 우연히 만났다 약간 이런 거를 그냥 뛰어넘은 뭔가 되게 과장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자기 뭐 집에 어떤 젊은 청년이 기타 들고 놀러 왔는데 그 사람이 치는 기타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재밌고 신나서 자기는 그 춤에 거기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엘비스였다. 약간 이런 식이야. 뭐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희도 뭐 춤출 때 뭐 어릴 때 뭐 알고 보니 남진이었다. 그런 느낌. 막 그런 거야. 뭐 애플과 관련된 스토리 이야기 맞아. 갑자기 사과 농장 무슨 뭐 어디 간다고 하더니 그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뭐 근데 그게 애플이었고 되게 잘 됐다. 약간 뭐 그런 식이야. 우연으로 이루어진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인물의 역사를 이제 쭉 이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냥 한번 보시면 그냥 쭈르르 봐줘가지고 포인트만 집어주시고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나오는 뭐 수많은 명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또 수많은 것 중에 나이키 신발도 있잖아요. 나이키 신발 엄청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코르테즈? 코르테즈 굉장히 유명한. 몇 년 전에 계속 복각돼서 나오고. 자 아무튼 명대사들 중에 그런 거 있지. 그런 게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제일 유명한데 그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자를 열어보고 먹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를 좀 어떻게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우연처럼 풀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약간 뭔가 좀 감싸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과장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과장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결국 보성애다. 아니지. 인생 찍먹. 그치, 인생 찍먹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도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막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포레스트 검프 역시도 이제 뭔가 계속 우연처럼 무엇인가 진짜 과장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도 역시 얘가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우연이 따른 것처럼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달렸기 때문에 뭐 럭비 선수가 됐고 그렇게 럭비 선수로 뭘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뭐가 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영화 말미에 자기가 고르지 않았던 운명들도 자기한테 오는 경우가 생겨요. 포레스트 검프한테. 이건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고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일종의 그러니까 시련인 거죠, 이거는. 시련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닥쳐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포레스트 검프의 약간 그런 독백의 내용이 있어요. 자기는 이런 걸 고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도 이제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닫는 거죠. 어쩌면 이 운명이라는 게 내가 선택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나는 조금씩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그거 역시도 어머니의 말로 퉁 치어지는 그런 게 있지. 그렇지. 사실은. 다 이렇게 퉁쳐질 수가 있지. 역시 모성애다. 그거 역시도 그렇지. 까먹어봐야 안다. 그거 역시도 까먹어봐야 알아. 겪어보고 진짜 먹어보고 쓰다. 라는 걸로 또 느껴봐야 아는 이런 뭔가 인생에 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유쾌하게 풀어냈고 그리고 그게 시대 배경이 이제 뭔가 미국의 근현대사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의 약간 그런 역사도 되게 재미있게 좀 나와요. 그치. 100% 실화는 100% 실화는 아니지만 픽션이 가미됐고 적당히 이렇게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특히 뭐 미국의 우리 또 황춘기 씨처럼 미국의 역사도 빠삭하시잖아요. 그럼요. 보스턴 차 사건이라든가. 그렇지. 워터게이트라던가. 그럼요. 그렇지.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에 딕 체니라는 그 인물에 관한 영화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 베일이 찍은 영화거든요. 정치인 분장 살 엄청 찌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영화 봤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포레스트 검프? 아니요, 그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네. 네네. 워터게이트 포레스트 검프에도 나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포인트가 있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시면서 좀 새해를 좀 활기차게 희망차게 조깅을 하자.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소개시켜 드렸고 저도 살도 뺄 수 있지. 그 벼다리 이제 반찬 하나 던지면은 제가 요즘에 옛날 디즈니 영화들을 몇 개 봤어요. 그 막 라이온킹, 뮬란 이런 거. 옛날 거 보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더라고. 이맘때쯤 옛날 디즈니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 라이온킹 그래요? 울었어? 라이온킹 나 뮬란 보고 엉엉 울 뻔. 뮬란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근데 진짜 뮬란은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PC를 너무 많이 가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화 망치거나 드라마 망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아. 뮬란은 성공적인 약간 정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멋있게 풀어냈어. 그 모든 거를. 아무튼 그렇게 저는 포레스트 검프와 그 디즈니 시리즈 옛날 구 디즈니 시리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디즈니 시리즈들은 그거는 16대 9로 나오나요? 4대 3으로 나오나요? 영상이요? 네. 4대 3은 아니었던 것 같아. 16대 9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 요즘 시대에 맞춰서 다 해주지 않아요? 요즘은? 아니야. 아니야? 다 블루레이판이 다 있어가지고 다 적당히 잘리더라고. 그래? 고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영석이 형이 또 그래서 아는 척하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아는 우리 이영석 씨가 뭐 아는 척하려고. 너희들이 준비한 겨우 이 정도냐? 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냐? 라는 좀 생각을 갖고 다 부실 거예요? 네, 준비를 했고 네. 용기, 사랑, 희망이 이제 가득한 영화 이야기. 이제 사실 새해가 이제 시작되면은 설레이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이제 좀 갖고
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폭발하는 시기는 사실 학창 시절이잖아요. 사실 이제 직장인이 되고 막 이러면 새해에 대한 감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 뭔가 새로운 인물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해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언제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아, 근데 엄연히 따지면은 학교도 학생들도 다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인물들이? 그래도 이제 뭔가 첫 이제 중학교 입학, 첫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이런 거는 엄청난 이 자기의 그 바운더리가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학년이 올라가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더 이제 뭔가 학생들에게 있는 더 풋풋함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이제 좀 PTSD가 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PTSD?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마 2000년대에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1998년에 나왔어요. 러브레터 바로 다음 작품이야. 그래가지고 아, 그 감독의?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가 엄청난 흥행과 사랑 이야기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화가 애매해졌다. 한국 개봉 당시에는. 역시 한 획에 한 획을 더하면 X자가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한 거는 영화를 이제 좀 관통하는 좀 주제와도 좀 연결돼 있고 한국의 정서와도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상 보다 보면은 그게 좀 문제인데 뭔가 일본에서는 이제 4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실제로 개학을 4월 달에 한다고 해요. 이제 벚꽃이 한창 이렇게 막 피어가지고 흩날리는 그 시절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3월쯤 이제 그쵸.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차이와 생각 같은 것도 좀 다른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 시작 아니면은 첫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보통 4월을 많이 껴맞춰서 이야기를 한다. 일본에서는 줄거리 자체는 이제 홋카이도에서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대학이라는 곳으로 미츠 다카코라는 이제 배우 우즈키 역으로 나옵니다. 우즈키가 입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새 학기 맞아서 이사를 하고 그곳에 가서 대학교 첫 1학년에 그 학창 시절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서점에 우연히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전에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가 나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와 말문을 트고 갑자기 비가 오길래 그 선배에게 우산을 빌려서 이거 꼭 돌려주러 올게요 하면서 행복하게 밝게 웃으면서 뛰어가며 영화가 끝납니다. 오, 벌써 끝나? 네. 사실 영화가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의 이제 완성도 자체가 어떤 한 영화의 초중반부를 띄워가지고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다만 것 같다. 이게 뭐야? 노잼인데?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나이를 좀 먹으면서 봐야 돼. 먹어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를 좀 먹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풋풋했던 시절이 좀 기억을 좀 떠오르게 되고 아, 저 때 저랬지? 그쵸. 저 때 약간 마음이 저랬는데? 그쵸. 대학교 첫 입학했을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이야기했을 때,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좀 뭔가 아름다운 그런 시절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2020년에 있어서는 새 학기가 없었잖아요. 거의 그렇지. 없다시피 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학창 시절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뭐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학창 시절 자체가 없었지. 약간 뭔가 학기가 없었던 느낌인 거예요. 뭔가 대학생 그러니까 뭔가 캠퍼스에서의 뭔가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우리는 다 느끼고 왔잖아. 사실 그런 분들에게도 좀 위로할 수 있는 만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거는 셔레이드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셔레이드 기법과 이제 영상의 전체적인 텍스처, 그러니까 질감 이래 좀 볼 수 있는데 영상의 전체적인 질감이 갖고 있는 게 약간 뭔가 뿌예하면서도 그 뭔가 봄을 상징하는 듯한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그 빛번짐 효과와 같이 오니까 굉장히 그런 뭔가 아련하면서도 풋풋한 영상 전체를 수채화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 동양화요. 아 동영화? 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영상 자체로도 굉장히 뭔가 풋풋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디테일적인 건데 셔레이드 기법 자체는 이제 영상 속에서 시각적인 이제 동작이나 도구를 통해 가지고 상황 혹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기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몰입감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이 슌지 감독이 약간 이 영화 할 때 그거에 미쳤는지 그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뭔가 그 대학 생활, 첫 대학 생활, 그리고 첫 만남, 뭐 첫 어떤 이사, 입주,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첫사랑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영화 내에서. 보는 재미가 있고 다양한 부분들의 디테일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면서 그 이 마치 다카코라는 인물, 이 여배우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시절 풋풋한 기억들을 좀 떠올려 주면서도 그 시절을 보내지 못한 작년의 그분들께도 좀 위로의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린 이랬다. 아니죠. 근데 거의 뭐 염장 지르는 거지. 작년에 안 왔으면은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작년에 느끼지 못했다면은 언젠가 느꼈을 때가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 더 그렇죠. 기대감이 한껏 이렇게 막 부풀러 올랐을 테니까 오히려 더 좋을지도. 그렇죠. 한번 딱 그 겪었을 때. 인간의 삶에 놀리냐? 시작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지. 자,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구나. 결과적으로는 뭐 5개 정도. 5개 정도 여러 가지 시리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새해가 시작되면은 참 다양한 영화들을 보기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뭘 봐도 의미 부여하기 좋고. 이제 와서요? 새해 근데 약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새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뭔가 희망차고 활기찬 영화, 약간 뭐 이런 영화를 막 추천해준다,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연관성 없는 영화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잖아요. 재밌게 본 거. 재밌게 본 거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것처럼 새해는 그 새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쵸. 무슨 영화를 봐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의미부여가 돼.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재밌게 보시고 요즘 어떻게 나가기가 좀 힘드니까 그쵸. 저희가 뭐 말씀드린 이 영화 안 보셨다면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기도 하지만 넷플릭스 왓챠 왓챠차 저거 끼어파네. 이런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건강 많이 받으세요. 조심하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